특정 종류의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최대 4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수치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구체적인 분석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이 정보는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학술지에 게재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측면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부 견과류가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잠재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공개할 한 가지 견과류는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간 신장, 인지 기능을 잠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해로운 화합물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자주 권장되는 견과류는 노화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마도 지금 당신의 간식병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에 가장 이로운 견과류와 반드시 식단에 포함해야 할 견과류, 그리고 즉시 제거해야 할 견과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목록의 맨 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 이 사실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비슷한 콘텐츠를 더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시니어에게 유익하며 식단에 꼭 포함할 가치가 있는 4가지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뼈를 강화하는 데 탁월한 원천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칼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이 2가지가 함께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해 뼈의 다공성과 약해짐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4분의 1컵만 섭취해도 약 97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칼슘은 65세 이후에 가속화되는 자연스러운 골량 감소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의 특별한 점은 칼슘 함량뿐만 아니라 많은 노년층의 식단에서 자주 부족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을 공급하는 방식에도 있습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필수적인 운반 역할을 하여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돕고 동맥에 축적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몬드에 함유된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점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층에게는 하루에 약 20알의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가급적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생아몬드나 구운 아몬드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 한 번 섭취량당 약 3.5개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거의 40%에 달하는 노년층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TUS 대학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에 함유된 독특한 항산화제 프로필이 뇌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노년층이 자주 걱정하는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몬드를 선택할 때는 껍질이 있는 것을 선호해야 합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비타민 E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산화제의 효능을 높여줍니다. 아몬드는 반드시 잘 씹어서 먹어야 하며 특히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으로 잘 알려진 호두는 노인들에게 훌륭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또한 호두는 그들이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인 뇌와 물리적으로 닮아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독특한 견과류는 모든 대중적인 견과류 중에서 알파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은 노화하는 뇌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양학 저널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식단에 1.5온스의 호두를 포함시킨 노인들은 정보 처리 속도와 인지, 유연성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호두에 함유된 독특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혈액-뇌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신경 조직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와 같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두가 멜라토닌의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수치가 감소하여 노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수면 문제를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저녁 일과에 소량의 호두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 각성 주기의 조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심혈관계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의 독특한 조합 덕분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호두를 식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호두가 동맥의 탄력성을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호두의 섬세한 오일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루에 약 7~9개의 호두 반 쪽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호두를 까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은 손의 미세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세한 손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두의 은은한 쓴맛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 자연스럽고 보호적인 맛을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줍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노년층 건강과 관련된 논의에서 혈압 유지에 있어 그 역할이 종종 간과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뛰어나게 우수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 번에 섭취하는 분량에 약 280옴지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나트륨 함량은 자연스럽게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의 균형은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축기 혈압을 3에서 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처방약과 유사한 효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황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는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즉 60세 이상에서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과 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노화된 치아와 잇몸에도 부담이 적은 특별히 부드러운 바삭함을 가지고 있어 딱딱한 견과류보다 노년층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피스타치오의 독특한 초록색과 보라색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색상들은 노화 과정을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노년층에게 유용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피스타치오를 껍질째 까먹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제한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명상적이면서도 인지 기능에 유익할 수 있는 의식적인 미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제 비만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빈 껍질의 존재가 섭취에 대한 시각적 신호로 작용하여 노년층의 섭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열린 피스타치오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씨앗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껍질을 까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에 약 49알, 즉 1온스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하면 무염 또는 약간만 소금이 첨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1온스당 약 3g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미국인 중 25%가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갑상선 건강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노년층 건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독특한 견과류는 셀레늄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으로 두드러집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96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어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37%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는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20%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우 증상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잘못 해석되어 진단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 함유된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생성, 신진대사 기능, 그리고 기분 조절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갑상선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 외에도 브라질너트는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인 수초의 유지를 돕는 독특한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수초는 나이가 들수록 종종 손상되곤 합니다. 수초를 보존하면 노년층의 협응력, 반응 속도, 정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특히 유기적으로 결합된 셀레늄 함량이 높아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합성 셀레늄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즉, 우리 몸이 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라질너트는 풍부하고 크리미한 식감 덕분에 소량만 먹어도 매우 포만감을 주는데 이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셀레늄 과다 섭취가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두 알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이 있는 브라질너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적인 껍질이 영양소의 온전함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너트는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 산패 위험을 피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 브라질너트는 식이섬유와 천연 오일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어 배변의 규칙성을 돕는 귀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브라질너트는 자연스럽게 달콤하고 고소한 맛 덕분에 종종 위안을 찾는 노년층이 선호하는 영양가 낮은 간식에 비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너트에 함유된 독특한 항산화제가 텔로미어, 즉 염색체 끝에 위치한 보호캡의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며 이는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특히 65세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노년층이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견과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땅콩이 있는데 땅콩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땅콩은 널리 섭취되고 있지만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어 많은 노년층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콩은 진짜 견과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성장 환경 때문에 땅콩은 곰팡이와 아플라톡신, 즉 특정 곰팡이가 생성하는 자연 발생 미코톡신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물질들은 간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메커니즘이 점점 효과를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우려되는 점은 땅콩에는 진짜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미한 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며 인지 기능 저하를 잠재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노인들에게 위험 요소가 됩니다. 땅콩에 함유된 오메가 6 지방산의 높은 수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이는 미국인의 평균 식단이 이미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오메가 3 지방산에 비해 오메가 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묻게 하는 약물, 예를 들어 와파린을 복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위험이 있어 이는 의료 종사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상호작용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땅콩 버터는 수소와유,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된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천연 땅콩 버터에도 종종 소금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혈압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미국 시니어의 63%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관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한 도전 과제인데 땅콩이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산패하여 해로운 자유 라디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땅콩에 사용되는 표준 건조 로스팅 방식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은 인지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어 이미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눈에 띄는 문제가 없이 땅콩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제안하는 견과류 종류 중 하나로 일주일에 3번만 바꿔도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화합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캐슈넛은 예상치 못한 혈당 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예상보다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혈당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 때문에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견과류와 달리 캐슈넛은 온스당 약 9g으로 훨씬 더 높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 성분은 더 적습니다. 이 성분이 유발하는 혈당 반응은 65세 이상의 성인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약 25%와 전당뇨 상태로 분류되는 추가 48%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캐슈넛이 종종 건강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혈당 수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섭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슈넛의 곡선형이면서 매끄러운 모양 때문에 노인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견과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특히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식 위험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양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캐슈넛은 옥살산염 함량이 높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옥살산염은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이미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옥살산염은 이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신장 결석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60세 이후에 크게 증가합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캐슈넛의 가공 과정입니다. 이 견과류는 우루시올이라는 독성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가공이 필요합니다. 우루시올은 독성 IB에도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캐슈넛의 영양 가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종류의 캐슈넛은 기름에 볶아지고 강하게 소금에 절여져 있어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이 추가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캐슈넛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 효율이 감소하고 단백질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노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의 풍부하고 크리미한 식감은 그 매력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과도한 섭취 가능성도 높여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하는 사람들이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호두나 아몬드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더 나은 영양 가치를 제공하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위험이 더 적습니다. 둘째로, 마카다미아 너트는 분명히 맛있지만 특히 그 엄청난 칼로리 함량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1온스, 약 28기당, 약 20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시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이 체중을 관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1온스, 약 28공당, 약 22g에 달하는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되는 담낭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증상 담석을 가진 약 15%의 노년층에서 마카다미아 너트 섭취는 원래 증상이 없었을 상황에서도
통증을 유발하는 에피소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칼로리 함량 외에도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1온스 약 28지당 약 3g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단단함과 밀도는 크라운, 브릿지 또는 손상된 치아를 가진 노년층의 치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오랜 기간의 마모와 칼슘 흡수 감소로 인해 치아의 구조적 완전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마카다미아 너트는 가장 비싼 견과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경 쓰는 노년층은 더 저렴한 대체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품은 산패되었거나 적절히 보관되지 않았을 수 있어 해로운 산화지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카다미아 너트는 종종 과도하게 소금에 절여지고 기름에 볶아져 이미 우려되는 영양성분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추가됩니다. 이들의 풍부하고 버터 같은 맛은 특히 미각이 둔해져 더 강한 맛을 선호하게 되는 노년층 사이에서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노년층이 마카다미아 너트를 심장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지만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견과류 섭취를 권장하는 연구에서는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품종의 섭취를 명확히 제외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카다미아 너트를 식단에 포함시켰다면 이를 피스타치오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비슷한 즐거움을 제공하면서도 특히 노년층에게 더 유리한 영양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잣은 매우 특별한 재료입니다. 잣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노인들에게 다양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분들이 노인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물의 60% 이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혈압 치료제, 스타틴,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와 같이 65세 이상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물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많은 의료 종사자들, 즉 의사와 약사들조차도 이러한 약물과 음식 간의 중요한 상호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주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잣 증후군입니다. 잣을 섭취하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쓴맛이나 금속성 맛이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에게는 사소한 불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각의 변화는 종종 식욕 저하와 영양 상태 악화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 중 무려 42%가 그 결과로 상당한 체중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나이가 들에 따라 미각 수용체와 해독 기전의 변화로 인해 특히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잣에는 다량의 다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빠르게 산화되어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체내 염증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미끄러운 질감 때문에 특히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입이 마르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질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는 70%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잣에는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어 단백질 흡수 효율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시기인 노년기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잣의 가장 대중적인 요리 활용법 중 하나인 페스토에서는 잣과 함께 들어가는 기름의 함량이 높아져 칼로리가 매우 높은 제품이 됩니다. 이는 특히 65세 이상의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부 잣품종에 존재하는 화합물들이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노인들에게서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65세 이후에 피해야 할 4가지 견과류입니다.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견과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에너지 수준,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일관되게 실천하는 작은 변화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거나 제외한 후 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견과류가 여러분의 건강과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